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시행받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시술의 개념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의 목적과 효과. 심장은 쉬지 않고 박동을 계속하여 전신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장기입니다. 심장은 평균적으로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를 박동하기 때문에 1시간에 약 4,000번, 하루에 약 10만 번, 1년에 약 3,500만 번 박동하고 80년 평생으로 보면 약 40억 번을 쉬지 않고 박동하며 일하는 셈입니다. 대동맥 판막은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위치하는 대문과도 같은 판막이며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열렸다가 닫히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반복되는 수많은 열림과 닫힘 사이에서 나이가 들에 따라 판막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퇴행성 변화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판막이 조금씩 좁아지게 되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구조적 이상이 있는 이업선 판막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젊었을 때 류마티스성 심질환을 앓게 되면 좀 더 이른 나이에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구의 면적이 정상의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면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진단하는데, 이러한 상태가 되면 좁아진 출구로 높은 압력의 혈액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심장에 큰 부담이 발생합니다. 좌심실을 구성하는 근육은 매우 두껍고 튼튼하여 대동맥 판막이 심하게 좁아지더라도 작은 구멍을 통해 혈액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몇 년 동안은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심실 근육이 조금씩 지쳐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면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실신 등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평균 2, 3년 내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나타난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는 증상 호전과 생명 연장을 위해 판막을 교체하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동맥 판막을 교체하는 방법에는 전신 마취하에 가슴 정중앙을 열고 시행되는 수술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과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 있습니다. 수술을 통한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지난 60년 이상 꾸준히 시행되어 온 오래된 치료법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들은 나이가 많고 다른 기저질환이 많기 때문에 수술 중 사망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 탑이라고 불리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피부를 통해 삽입된 도관을 이용하여 좁아진 대동맥 판막을 넓힌 다음 스텐트에 결합된 인공 판막으로 치환시키는 시술로서, 시술에 사용되는 판막에는 풍선을 이용하여 강제로 확장시키는 풍선 확장식과 판막이 저절로 팽창되는 자가 팽창식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탑이 시술은 대퇴동맥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시술 전 검사에서 장골동맥이나 대퇴동맥이 너무 좁거나 굴곡이 심하여 대퇴동맥으로부터 심장까지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좌측 세고라 동맥을 통해 시술할 수 있으며, 이것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신 마취하에 가슴을 조금 열고 상행 대동맥이나 심천부를 통해 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수술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에 비해 가슴 절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장점과 회복이 빠르고 적은 합병증으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술은 대퇴동맥을 천자하여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자 부위에 혈전이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술 도중 대동맥에 손상을 입히거나 인공 판막을 삽입한 후에 판막 주위 역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 시술에 사용되는 판막은 생체 조직으로 만들어진 조직 판막이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들어진 기계 판막에 비해 장기적인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고 수술적 치료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탑이 시술과 수술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흉부외과, 심장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들이 통합 진료를 통해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환자 및 보호자분들은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시술의 장단점과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술 과정과 방법. 시술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기관 삽관 후 전신 마취하에서 이루어지거나 전신 마취 없이 수면 마취를 하면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시술 중에는 방사선 투시 장치나 경식도 심장 초음파, 경흉부 심장 초음파, 심장내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진행 상태를 관찰합니다. 마취나 수면이 유도되면 의료진은 시술 부위를 소독하고 소독포를 덮은 다음 주사 바늘로 대퇴동맥을 천자하고 안내용 철선을 삽입합니다. 의료진은 철선을 따라 풍선이 달린 도관을 삽입하여 대동맥 판막 부위에 위치시키고 풍선을 부풀려서 좁아진 대동맥 판막을 넓힙니다. 이어서 혈관을 통해 인공 판막이 장착된 도관을 삽입한 다음 기존의 대동맥 판막 위에 새로운 판막을 펼쳐서 고정시킵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좁아진 대동맥 판막을 새로운 판막으로 치환시킨 후에는 도관을 제거하고 천자 부위를 압박하여 시술을 마무리합니다. 시술 후 주의사항. 시술 후에는 혈관을 천자 부위가 충분히 지혈될 때까지 안정을 취해야 하며 의료진은 심장 초음파를 통해 시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는 정기적으로 심장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경과를 추적 관찰합니다. 시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국소적 합병증. 혈관을 천자한 부위에 통증이나 감염, 멍이나 혈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됩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동맥이 꽈리처럼 늘어나는 동맥류나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는 동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혈관 및 심장 손상. 시술 과정이나 시술 이후에 대동맥벽이 손상되면 대동맥 파열이나 대동맥 박리가 일어날 수 있고 심장벽이 손상되면 심장을 싸고 있는 심장막 내부에 혈액이 고이면서 심장을 압박하는 심장막 압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응급 심낭천자술이나 수술이 필요합니다. 대량 출혈로 인한 수혈. 대량 출혈로 인해 수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염이나 면역성 합병증 등 다양한 수혈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합병증 및 뇌졸중. 심장 조직은 대동맥 뿌리 부위에서 시작하는 두 개의 관상동맥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관상동맥의 시작 부위가 판막과 가까운 환자의 경우에는 삽입된 인공 판막이 관상동맥의 입구를 막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심장 조직이 괴사되는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응급 스텐트 삽입술이나 응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시술 과정이나 시술 이후에 저혈압이나 쇼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심장이나 대동맥 내부의 혈전이나 동맥 경화반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으면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처럼 시술 과정이나 시술 후 발생하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해 후유증이 남거나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맥 및 방실 차단. 새로 삽입한 판막에 의해 심장 내부의 전기 통로가 눌리게 되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방실 차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심박동기 삽입 시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심방세동이나 심실세동 등의 부정맥이 발생하여 정기적 율동전환술이나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판막 이동. 인공 판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병든 판막이 위치하고 있는 적절한 부위에 삽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계획된 위치보다 대동맥 쪽이나 심장 속으로 이동하여 삽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하나의 판막을 추가적으로 삽입하거나 수술적으로 판막을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고정되었던 판막이 제자리에서 이탈되면서 대동맥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데, 대개는 그냥 두어도 괜찮지만 뇌혈관이나 주요혈관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판막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막 주위 역류.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흉벽을 열고 손상된 판막을 제거한 다음 주변 조직에 인공 판막을 봉합해주는 수술적 치료와 달리 판막을 봉합하지 않고 판막이 든 스텐트를 확장시켜 주변 조직에 고정하기 때문에 판막과 혈관벽 틈새에서 혈액이 역류하는 판막 주위 역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량의 판막 주위 역류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재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최근 기구의 발달로 인해 이렇게 재시술이 필요할 가능성은 10% 이내입니다. 시술 방법 변경, 시술 실패. 90% 이상의 시술은 대퇴동맥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대퇴동맥이나 대동맥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힌 경우, 굴곡이나 석회화가 심한 경우에는 심천부나 대동맥, 세고라 동맥을 통해 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시술 부위로의 접근이 곤란하거나 합병증 발생, 또는 시술 중 환자의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시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제 관련 합병증. 시술 과정에서 주요 혈관의 위치와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X선에 투과되지 않는 조영제라는 약물을 사용하는데, 일부 환자에서는 조영제에 대한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안면 홍조나 화끈거림, 구토 등 비교적 가벼운 과민 반응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극히 드물게는 호흡곤란이나 저혈압, 쇼크,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는 조영제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악화되면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기능이 회복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이상의 합병증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동반한 심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평균 생존 기간은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외에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개융 수술을 통해 손상된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치료 방법 또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선의 치료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